예, 반갑습니다. 오늘 얘기할 내용은 신뢰성이죠. reliability에 대해서 가능한 한 쉽고 가능한 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토 LRFD는 소위 신뢰성에 근거한 지방서입니다. 신뢰성이 뭔지는 잘 몰라도 중요한 것은 옛날 지방서는 소위 허용응력 설계법에서 근거했는데 LRFD는 신뢰성이라는 어떤 새로운 컨셉으로 바뀐 것 같이 보이지만 바뀌었다고 해도 절대 단면의 치수는 작아지지 않습니다. 단면의 치수가 조금 작아지거나 조금 커질 수 있는데 그것은 절대 LRFD가 의도한 바가 아니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계수 조정에서 약간 차이가 생긴 것이지 기본적으로 LRFD의 개발 목적은 단면의 치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고 따라서 단면의 치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또는 증가한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LRFD의 하중과 저항의 계수, 앞서 말씀드린 1.25, 사하중 1.25, 환하중 1.75, 그리고 단면 감소 계수 1.0, 0.95 등등이 아직까지는 특별히 다른 방법으로 구한 것이 아니고 옛날 시방서에 의한 설계 결과와 비슷한 결과가 나오도록 계속해서 수정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방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단면의 치수가 바뀔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많이 생각하는 문제가 예를 들어서 하중이 100톤이다. 아주 간단하게 어떤 스프링에 작용하는 하중이 100톤이다. 그렇다면 스프링이 견뎌야 할 하중, 즉 스프링이 붕괴되지 않고 견뎌야 할 하중이 얼마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떠오르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하중이 100톤이면 스프링은 100.00001톤만 견디면 되죠. 작용하는 하중이 100톤이니까 스프링이 견디는 힘은 100보다 약간 큰 것만 견디면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닌데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죠. 하중이 100톤이라면 이 횡축이 하중 또는 저항이고 이 종축이 확률이에요. 하중이 100톤이 작용하는 것이 확률이 100%. 즉 하중은 딱 100톤만 작용한다. 100.0001톤도 아니고 99.999톤도 아니고 딱 100톤만 작용한다. 그리고 우리가 설계하는 스프링이 견디는 힘, 스프링의 저항 능력 또 딱 100톤이다. 즉 99.9톤도 아니고 100.1톤도 아니고 딱 100톤이다. 아니 저항은 100.0001톤이다. 그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둘 다 하중이 확률이 100%이기 때문에. 근데 하중이 100%라고 하지만 아니 100톤 여기가 이제 만약에 100톤이면 하중이 99.9톤이나 100.1톤이 될 확률은 사실 거의 비슷하죠. 구조물에 작용하기도 예측되는 하중이 100톤이라고 할 때 그 하중이 이유가 뭐든 간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타겟수는 100톤보다 약간 커지거나 약간 작아질 확률은 상당히 많습니다.
극단적으로 만약에 하중이 100톤인데 그 하중이 뭐 10,000톤이 된다. 그럴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그렇다고 확률이 0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단지 확률이 작아지는 거예요. 확률이 작아지는 거지 그 확률이 0이다. 절대 안 생기다. 그런 얘기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중이 설계하중이 100톤인데 그 하중이 훨씬 작아질 확률도 없다고 할 수 없고 단지 확률이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뭐 하여튼 그 극단적이지만 하중이 마이너스가 될 확률도 물론 있죠. 단지 확률만 작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프링을 갖다가 100톤에 견디게 설계를 했지만 스프링이 100톤만 견디는 게 아니죠. 조금 더 견딜 수도 있고 뭐그 재료의 문제가 있거나 뭐 여러 가지 같은 문제 때문에 그 능력이 점점 작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역시 저항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타겟으로 한 그 저항치보다 상당히 클 수도 있고 상당히 작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확률만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한 것과 같이 단면에 작용하는 하중이 100톤일 때 우리가 저항을 갖다가 100.00001톤으로 하면은 양쪽의 확률이 100%가 아닌 실제 상황에서는 그 단면의 그 저항이 단면에 작용하는 하중보다 작을 때 이 사이가 파괴죠. 즉 단면에 작용하는 하중보다 저항이 작은 파괴예요. 이 파괴 확률이 상당히 커집니다. 이 파괴 확률이 얼마인지는 지금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 눈으로 봐도 상당히 커지죠. 전 그리고 참고로 이 그 하중 전체의 곡선의 면적이 합계가 100%고 저항도 이 면적 전체 합계가 100%입니다. 하여튼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하중과 저항의 차이가 별로 안 크다면 파괴 확률이 상당히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파괴 확률 자체도 여러 가지 하여튼 그 theory가 있지만 만약에 파괴 확률을 갖다가 뭐 75년에 파괴될 확률이 10,000분의 1, 뭐 이러한 어떤 그 타겟을 주고선 그 파괴 확률이 그 타겟보다 작아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저항을 크게 하는 거예요. 즉, 이 곡선을 갖다가 우측으로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중이 100톤일 때 저항을 뭐 150톤 이렇게 해서 확 벌리면은 당연히 확률이 작아지겠죠. 두 번째는 반대죠. 하중을 작게 하는 거예요. 저항 그냥 두고 하중을 작게. 즉 이것을 왼쪽으로. 예를 들어서 그 기존에 건설된 교량이 있다. 근데 한 100년 지나니까 많이 낡았다. 그것을 다시 질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안전한가? 하중을 줄이는 거죠. 뭐 큰 차를 못 지나가게 하고 뭐 무거운 차 못 지나가게 하고 해서 이 파괴 확률을 작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뭘까요? 이 곡선의 모양 자체를 바꾸는 거죠. 즉 더 이렇게 더 좁게 요렇게 더 좁게 요렇게 바꾸는 거죠. 즉 품질 관리나 뭐 하중 통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갖다 써가지고 하여튼 이 곡선의 형상을 좁게 만드는 거예요. 좁게. 그러면은 하중과 저항을 갖다가 제한하거나 늘리지 않고 단지 확률만 줄일 수 있죠.
근데 그 상당히 어려운 얘기고, 하여튼 여기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설계이기 때문에 설계는 하중은 그냥 두고 이 하중에 대해서 어떠한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파괴 확률이 될 수 있도록 저항을 결정하는 거니까, 즉 저항을 갖다가 우측으로 옮기는 거죠. 하중 곡선은 그냥 두고 저항 곡선을 갖다가 우측으로 이제 옮긴 경우예요. 그 각각에 대해서 ASD, LFD, LRFD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은 구조원에 발생하는 응력이 FT일 때 발생하는 응력은 FT인데 우리가 설계해야 할 어떤 타겟 밸류, 즉 발생하는 응력은 FT인데 단면이 견뎌야 할 응력은 FT로 하면 안 되고 FT 나누기 안전율. 인장의 경우 보통 0.6입니다. 그래서 FT 나누기 0.6 해서 1.67FT. 이 얘기는 단면에 실제로 발생하는 응력이 FT지만 그 단면이 1.67FT까지 견디게 설계를 해야 ASD에서는 안전한 얘기예요. 다른 말로는 0.6의 안전율이 있다.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1.67FT인데 그 강교의 경우는 항복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단면의 항복 응력 그 1.67FT가 단면의 항복 응력보다 작기를 많이 하죠. 그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도 하고, LFD에서는 하중 저항 계수법에서는 실제로 발생하는 응력이 FT 사하중, FT 화하중인데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단면이 견딜 수 있는 힘은 1.3배 사하중 응력 더하기 2.17배 화하중 응력 정도가 돼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앞뒤를 갖다가 맞춰 보시면 사하중은 우리가 더욱더 확실히 알기 때문에 하중 계수가 좀 작아집니다. 그리고 화하중은 변동이 커서 계수가 좀 커지죠. 그래서 이게 LFD, 아니 LFD. LRFD는 계수가 하중, 저하 양측에 다 있죠. 따라서 발생하는 응력에 하중 계수를 곱하고 이것을 갖다가 강도 감소 계수로 나눈 값에 대해서 설계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리고 LRFD는 저항 쪽에도 계수가 있기 때문에 양쪽의 하중 계수가 서로 다릅니다. 역시 아시토에서 가장 기본적인 계수부터 적용하면은 사하중은 1.25배, 화하중은 1.75배. 그리고 0.9는 사실 좀 옛날 값인데 하여튼 일단 적었어요. 그래서 하중 계수가 있다. 근본적으로 말하면은 세 개의 설계 방법이 어떤 기본적인 컨셉은 사실 똑같습니다. 단지 그것을 설명하는 방법만이 달랐고 옛날에 회용용법에서는 이러한 컨셉을 갖다가 미처 몰랐어요. 우리가 모르고 과거의 경험으로 해서 허용력을 갖다가 항복 응력의 몇 프로 이하로 제한한다 는 것이 뚜렷한 어떤 이론적 근거가 없었는데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현대에 와서는 비록 비슷해 보이고 상당히 유사해 보이지만 더욱더 합리적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고 하중의 종류, 사하중, 화하중과 제외의 종류, 강제 콘크리트, 그리고 또 단면력의 종류, 휘임, 전단, 인장 압축 각각에 대해서 계수만 계속해서 조정하면은 어떠한 하중, 어떠한 재료,
어떠한 단면역 종류에 대해서도 그 동일한 파괴 확률에 대해서 설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LRFD의 모체고 핵심이지 절대 단면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